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토트넘 대 브라이튼전에서 비록 손흥민 활약이 저조했다는 평가와 팬들도 실망을 하기도 하던데요. 오늘은 손흥민 언론에서 최하평가했지만 무리뉴에겐 최고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브라이튼전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공격 포인트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데이비스와 82분 교체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게 되죠. 손흥민이 교체당했다. 좋은 활약을 못하니까 빼버렸다. 팀 승리를 위해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흥민을 교체했다. 혹사당한 손흥민이 이제야 쉴 수 있었다.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시렵니까? 손흥민이 이 경기를 치르기 전 스케줄을 먼저 한번 볼까요? 10월 19일 웨스트햄, 10월 23일 라스크전, 10월 27일 번리전, 10월 30일 앤트워프전, 11월 2일 브라이튼전. 손흥민은 이 5경기를 모두 출전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계획된 대로 웨스트햄, 라스크, 번리전에서 손흥민을 활용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모두 골을 기록했죠. 웨스트햄전은 충분히 앞서 있는 상황에서 쉬게 해주려고 교체를 했었습니다. 라스크전에서는 몸 푸는 정도로만 활용하며 후반 20분에 투입시켰습니다. 번리전에서는 손흥민을 100% 활용했습니다. 홀로 결승골을 넣으며 팀 승리를 견인했죠. 무리뉴 감독은 앤트워프전을 쉬게 하면서 브라이튼을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지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앤트워프에게 0대1로 뒤지고 있었고 무리뉴 감독은 분노한 나머지 계획을 뒤집고 손흥민을 투입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두 마리 토끼를 잃은 셈이었죠. 승리하지도 못했고 손흥민은 후반전을 풀로 뛰면서 체력을 낭비했습니다. 유럽은 현재 최악의 상황입니다. 코로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 이동에서도 시간적 지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7일 100% 체력을 쏟은 후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벨기에에 이동하고 제대로 쉰 건 하루 정도겠죠. 그 상태에서 후반전을 풀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국으로 또 이동하잖아요.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고 더 회복이 힘든 상태에서 시간적 지연을 일으키며 영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손흥민의 상태 짐작되십니까? 실제로 브라이튼전에서 손흥민은 전반전에서만큼은 평균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 2분여 만에 라멜라가 볼을 받은 후 바로 손흥민에게 연결해주는 특이한 상황을 보여주고 손흥민은 다시 라멜라에게 택배 패스를 연결하면서 좋은 공격 전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반 10분 은돈벨레의 키패스로 박스 안에서 기회를 잡고 크로스로 골문을 위협하기도 했고요. 전반 19분 손흥민 존에서 슈팅도 연결했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케인의 프리킥 찬스에서 케인이 박스 안으로 로빙 패스를 손흥민에게 연결해 주면서도 위협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경기 초중반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몸이 무거운 상태, 즉 발에 모래주머니 2-3kg 정도 하고 있고 몸무게가 불어난 상태로 뛰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경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가벼웠던 몸 상태에서 스프린트, 볼키핑, 드리블, 슈팅까지 모든 게 위협적인 손흥민인데 이 경기에선 그런 모습이 솔직히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전반 19분 상황에서 손흥민 존에서의 슈팅이 말도 안 되게 떠버린 것은 손흥민답지 못했죠. 컨트롤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골 결정력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유럽 5대 리그 다 해서 질라탄을 훨씬 압도하며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력뿐만 아니라 슈팅 정확도 또한 최고 수준이 손흥민입니다. 그런 손흥민이 그런 슛을 날린 건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케인의 로빙 패스에서도 만약 컨디션이 좋았다면 다이렉트 슈팅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케인 또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패스가 각도가 좀 아쉬웠죠. 그럼
왜 케인보다 손흥민이 더 지쳐버리고 체력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또 포지션에 따른 활용도에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뿐만 아니라 호이베르는 정경기 선발 출전을 하고 있고 출전 시간 기록으로는 손흥민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런데 호이베르는 브라이튼전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심지어 부상을 당했음에도 교체하지 않고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선수였기 때문이죠. 브라이튼전 출전한 손흥민, 케인, 라멜라, 호이베르, 레길로는 모두 벨기에 원정 경기에서도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축구 스타일이 다른 선수들과 다릅니다. 90분 동안 뛰는 거리를 측정하는 걸 활동량이라고 하는데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10km 넘는 선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지쳤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미드필더가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호이베르도 정말 많은 거리를 뛰었습니다. 케인은 스트라이커이면서도 수비도 하고 미드필더 진영에서 볼을 배급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뛰게 되죠. 상대적으로 손흥민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선수입니다. 스프린트. 손흥민의 많은 골들 중 이 스프린트로 만들어낸 골도 많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빠릅니다. 순발력도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90분 경기에서 기회가 만들어질 때마다 전속력을 달립니다. 기회가 만들어질 때마다가 아니라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화면으로 보지 못한 공간에서 스프린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경기에서 20번 가까이를 스프린트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포체티노 감독 때보다 무리뉴 감독 때 손흥민이 전력 질주를 더 많이 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때는 평균 15회, 무리뉴 감독 때는 22회, 최대 27회까지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활동량이 많은 선수가 아니라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체력 관리는 제 몫입니다. 잘 쉬고 잘 먹고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그래서 활동량으로는 팀 내 공격수들 중에서는 낮은 편이지만 스프린트를 하다 보니 훨씬 체력 저하가 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팀 내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스포츠 사이언스 팀은 철저하게 손흥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보면 이 상황을 무리뉴 감독이 몰랐을까요?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에이스이기 때문에 손흥민을 신뢰하다 보니 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라멜라가 더 좋은 활약을 하고 멋진 중거리 슛으로 브라이튼에게 위협을 줬음에도 베일과 교체하면서 KBS를 만든 것이 증거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한 방을 믿고 잘 버텨줘라. 스케줄 플랜이 틀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손흥민의 경기를 평가는 좋지 않지만 무리뉴 평가에서는 임무를 완수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흥민 평점이 최하였지만 무리뉴에겐 최고 선수였던 거죠. 손흥민은 완전 지쳤음에도 계속 수비를 달고 있었고 그래서 베일에게 더 좋은 찬스가 온 것입니다. 손흥민이 지쳐 있어도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이미 토트넘은 경험했었죠. 뉴캐슬전에서도 손흥민이 부상으로 이탈한 후 상대팀은 손흥민의 스프린트를 걱정할 것이 없다 보니 더 공격적이고 라인을 올리면서 토트넘을 압박하다가 마지막에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웨스트햄전에서도 손흥민을 뺀 이후에 상대가 더 공격적으로 바뀌면서 각본 없는 드라마 불운의 주인공 팀이 되기도 했습니다. 브라이튼전에서는 손흥민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않고 수비를 달고 있으면서 베일 투입의 성과를 받고 앞서 있는 상황에서 비로소 수비수를 투입하면서 실점을 확실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스톤 빌라전에서 엄청난 정신력을 무리뉴는 알고 있습니다. 전반 시작하자마자 팔 부상을 당했으면서도 활약하면서 90분까지 2대2로 비기고 있던 상황에서 94분 상대 수비의 실수를 바로 기회로 만들고 전력 질주하며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켰던 걸 봤습니다. 경기 후 골절을 알고 난 후 그 경기를 생각하면 더 위대하다고 느껴지죠. 베일이 골을 넣지 못했다면 손흥민에겐 그런 정신력과 실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손흥민 팬들에겐 아쉽겠지만 금요일에 있을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도 손흥민을 불가리아 원정을 데려갈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루도고레츠 경기가 끼어있는 일정은 엔트워프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엔트워프에게 일격을 당했기 때문에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루도고레츠와의 금요일 경기 후 이틀 후 리그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그냥 그때 라인업에 맡겨야 하죠. 무리뉴 감독은 엔트워프전에서도 다이어와 은돈벨레를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쉬게 했습니다. 손흥민에게도 그런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며 만약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동행시킨다면 그때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손흥민의 위상이 더 높은 차원이구나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손흥민 정말 대단하죠. A매치 휴식기까지 남은 2경기에서 무리뉴의 플랜이 완벽하게 일치하며 손흥민도 완벽하게 살아나고 팀도 승승장구하길 바라봅니다.